13편 어머니의 놀람 그리고 희미한 미소. 가람은 마른 침을 삼키며 어머니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그의 손에는 아내가 골라준 소박한 프리지어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꽃말이 오늘 그의 어색한 도전에 용기를 더해주는 것 같았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문틈으로 모습을 드러낸 어머니 순정의 모습에 가람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늘잿빛 스웨터에 몸을 감추고 세상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한 표정을 짓고 있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낡았지만 단정한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희끗한 머리는 곱게 빗어 넘겼고 옅은 화장을 한 얼굴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설렘 같은 것이 감돌고 있었다. 순정 역시 문 밖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늘 바쁜 일상에 쫓겨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던 아들. 하지만 오늘 그의 얼굴에는 어머니를 만나러 온다는 긴장감과 함께 그녀가 입고 있었던 젊은 시절 남편 서부의 다정함이 어렴풋이 겹쳐 보였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노란 꽃다발. 그녀는 지난 수십 년간 그 누구에게서도 꽃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엄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낯선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가람이 내민 꽃다발이었다. 이거 엄마 주려고. 순정은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받아들었다. 프리지어의 향긋한 내음이 그녀의 멈춰있던 시간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한 명이 여자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 잊고 있었던 감각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내리고 있었다. 고맙다, 아들. 정말 예쁘구나. 그녀는 꽃다발을 소중하게 안아들고 빈 화병을 찾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의 구부정한 뒷모습을 보며 가람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오늘 해야 할 일은 그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오늘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시간을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되찾아 주어야만 했다. 화병에 꽂힌 프리지어 꽃다발 하나가 칙칙했던 거실의 풍경을 순식간에 화사하게 바꾸어 놓았다. 순정은 먼지에 쌓인 테이블 위에 놓인 꽃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가람이 보아왔던 그 어떤 미소보다도 아름다운 소녀 같은 미소였다. 그의 어색한 용기가 어머니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에 아주 작은 그러나 눈부신 희망의 꽃 한 송이를 피워낸 순간이었다. 14편 첫 데이트의 아침. 데이트 날의 아침이 밝았을 때 가람과 순정의 하루는 서로 다른 세상 속에서 시작되었다. 가람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분주한 소음과 함께 시작되었다. 아빠, 양말 찾아줘. 여보, 오늘 유치원 준비물 챙겼어. 두 딸과 아내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능숙하게 아이들의 아침을 챙겨 먹이고 아내의 출근 준비를 도왔다. 그의 아침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랑스러운 전쟁터였다. 하지만 오늘 그의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어머니 만나러 가는 거 너무 긴장하지 마요. 아내가 그의 넥타이를 매주며 그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다. 그냥 평소에 나한테 하던 것처럼만 해요. 당신은 원래 다정한 사람이니까. 아내의 격려를 뒤로하고 그는 정오가 되기 조금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다. 어머니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의 심장은 10대 시절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년처럼 세차게 뛰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어색한 침묵이 흐르면 어떡하지? 수많은 걱정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지금 아들이 아닌 한 명의 남자가 되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도 소중한 여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같은 시각 순정의 하루는 완전한 정적과 함께 시작되었다. 낡은 아파트에는 벽시계의 초침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아 공들여 화장을 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과 눈가의 옅은 주름.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픔에 잠겨있던 이전의 얼굴과는 달라 보였다. 그곳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설렘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꺼내놓았던 보라색 원피스를 입었다. 옷은 조금 낡았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잘 어울렸다. 옷을 차려입고 나니 그녀는 더 이상 홀로 늙어가는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과의 약속을 앞둔 한 명이 어머니이자 한 명이 여자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수많은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10대 시절 좋아하는 남학생과의 만남을 앞두고 가슴 졸이던 소녀 시절의 자신. 20대 달이 빛나는 밤의 위 작가로서 DJ 현우와 다음 방송을 준비하며 설레던 젊은 시절의 자신. 그리고 얼굴조차 희미한 남편 석과 함께했던 짧고도 행복했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에 그녀를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끌어안고 현재를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오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울렸다. 거의 동시에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다. 순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약속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성실하고 믿음직한 아들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고는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데이트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15편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약속. 순정은 아들이 내민 꽃다발을 받아들었다. 향긋한 프리지어 향기가 수십 년간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의 문틈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설렘도 잠시 두 사람 사이에는 길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들은 어머니의 낯선 모습에 어머니는 아들의 낯선 행동에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현관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럼 갈까? 가람이 겨우 입을 열었다. 순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아들이 열어주는 현관문을 나섰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가는 그 짧은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은 날씨 이야기처럼 의미 없는 말 몇 마디를 주고받았지만 대화는 금세 끊어지곤 했다. 차에 올라탔을 때 어색함은 극에 달했다. 가람은 혹시나 어머니가 좋아할까 싶어 클래식 음악 채널을 틀었다.
하지만 장엄한 교양곡은 두 사람의 어색한 침묵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결국 라디오를 꺼버렸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의 거대한 약속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오늘 서로의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도 어색한 약속. 가람은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다. 괜한 짓을 한 것일까? 그냥 평소처럼 전화 몇 통과 용돈으로 아들의 의무를 다하는 편이 서로에게 더 편했던 것은 아닐까? 그가 후회와 자책감에 빠져 있을 때 옆자리에 순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곧 고맙다. 아니야. 별거 아닌데. 아니, 정말 고마워. 내 아빠 이후로 남자한테 꽃 받아본 건 처음이라. 그녀의 말에 가람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버지, 그가 오늘 반드시 넘어야만 할 가장 높고 단단한 벽의 이름이었다. 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운전에 집중했다. 차는 극장으로 향하는 내내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라는 공통의 화두가 조심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었다. 극장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가람은 룸미러로 어머니의 얼굴을 힐끗 보았다. 그녀는 긴장한 듯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다. 그 모습이 꼭 소풍을 앞둔 어린아이 같아 그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다. 왜 웃니? 아니야. 그냥 엄마가 오늘 좀 예뻐 보여서. 그의 툭 던진 한마디에 순정의 얼굴이 소녀처럼 붉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한 채 각자 창밖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세상에서 가장 어색했던 약속은 그렇게 아주 조금씩 둘만의 온기를 더해가고 있었다. 16편 첫 번째 영화 어머니의 눈물. 가람이 예약한 극장은 최신 영화를 상영하는 멀티플렉스가 아니었다. 도심 한 구석에 자리한 낡고 작은 예술영화 전용관이었다. 그곳에서는 마침 80년대 로맨스 영화 기획전이 열리고 있었다. 이런 데는 처음 와보네. 순정은 낯선 풍경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가람은 팝콘과 콜라 대신 따뜻한 대추차 두 잔을 사왔다. 두 사람은 상영관 가장 구석진 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영화가 시작되었다. 스크린 속에서는 80년대의 촌스러운 옷차림을 한 남녀 주인공이 서툴지만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가람은 영화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스크린의 불빛에 희미하게 비치는 어머니의 옆모습을 조심스럽게 훔쳐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영화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가람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채로운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주인공들의 풋풋한 사랑에 희미하게 미소 짓고 엇갈리는 운명의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늙고 지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영화 속 주인공과 함께 자신의 지나간 청춘을 다시 여행하고 있는 한 명의 여자였다. 영화의 절정,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자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말없이 그녀의 곁을 떠나는 장면이 나왔다. 여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고 남자는 멀리서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며 조용히 사라져갔다. 그 순간 순정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영화 속 주인공을 향한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크린 속 남자에게서 자신의 삶에서 사라져버린 유령의 연인을 바로 남편 섭을 보고 있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잊혀지는 길을 선택했던 남자. 그의 위대하고도 지독했던 사랑. 그녀는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그를 원망한 적이 없었다. 다만 사무치게 그리울 뿐이었다. 가람은 옆자리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당황했다. 휴지를 건네야 할지, 모른 척해야 할지, 어쩔 줄을 몰랐다. 그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스크린을 보는 척하며 어머니가 눈물을 그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영화가 끝나고 상영관에 불이 켜졌다. 순정은 황급히 눈물을 닦아냈다. 주책이지. 늙으면 눈물만 많아져서.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가람은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아니야. 그는 아주 작은 그러나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멋있었어, 엄마. 그의 서툰 위로에 순정은 참고 있던 눈물을 다시 한 번 터뜨리고 말았다. 닫혀있던 벽이 마침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17편 서툰 저녁 식사. 극장 안에서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순정은 극장을 나설 때쯤에는 언제 울었냐는 듯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람은 알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에 아주 큰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그는 어머니의 그 눈물이 자신에게 보내는 무언의 신호라는 것을 직감했다. 가람이 예약한 곳은 인사동의 한적한 골목길에 위치한 고즈넉한 한정식 집이었다. 그는 일부러 시끄럽고 분주한 곳을 피해 어머니와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골랐다. 이런 데는 어찌 알았니? 비싸기만 하고 맛도 없을 텐데. 순정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정갈하게 꾸며진 식당 내부를 신기한 듯 두리번거리는 그녀의 눈빛을 가람은 놓치지 않았다.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졌지만 두 사람은 쉽게 수저를 들지 못했다. 영화관에서의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간 후 다시 어색한 침묵이 찾아온 탓이었다. 가람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어떻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나 문장을 고치고 있었다. 순정 역시 아들이 무언가 묻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섣불리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두 사람의 서툰 저녁 식사는 마치 처음 만난 남녀의 소개팅 자리처럼 위태롭고 아슬아슬하게 이어졌다. 그들은 음식 맛에 대해, 오늘 날씨에 대해, 그리고 가람의 두 딸 아이의 재롱에 대해 이야기했다. 안전했지만 공허한 대화였다. 가람은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까 봐 초조해졌다. 그는 아내의 조언을 떠올렸다. 아들로서가 아니라 한 명이 남자로서, 한 명이 어른으로서 물어보세요. 그는 마침내 용기를 냈다. 그는 영화 이야기를 다리 삼아 가장 궁금했던 질문의 문을 열었다. 엄마, 왜 아까 영화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아빠를 닮았다고 했잖아. 어떤 점이 닮았다고 생각한 거야? 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순정은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향긋한 국화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묻어두었던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이 자신의 벽을 허물고 들어와 주기를. 그 사람은 순정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버릴 줄 아는 남자였잖니.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그게 내 아빠랑 참 닮았더구나. 그 한마디와 함께 두 사람의 진짜 저녁 식사는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 18편 아버지라는 이름의 남자. 순정의 이야기는 가람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어머니의 입에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비난이 나올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그리움과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너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좋은 사람은 아니었단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젊은 시절의 섭에 대해 이야기했다. 허황된 꿈만 줬던 철부지, 번번이 사업에 실패하며 자신을 고생시켰던 무책임한 남자. 가람은 처음 듣는 아버지의 낯선 모습에 조용히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이 참 미웠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워할 수가 없었지. 그 사람은 늘 소년 같은 눈을 하고 있었거든. 세상에 상처받고 넘어져도 다음 날이면 또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바보처럼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사람. 그녀의 이야기는 그가 기억하는 사라진 아버지가 아닌 홍순정의 남자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남자가 완전히 변해버렸던 결정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바로 가람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겪었던 의문의 교통사고. 이상한 일이었지. 그 사람은 그 사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어. 모든 욕심과 허세를 내려놓고 아주 조용하고 깊은 사람이 되었단다. 나를 보는 눈빛, 너를 보는 눈빛이 꼭 아주 먼 길을 돌아온 사람 같았어. 그 눈 속에는 아주 깊은 슬픔과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지. 그녀는 섭이 트럭 운전을 시작했던 날을 회상했다. 모두가 그가 또다시 현실 도피를 한다고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가 가족을 위해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자신만의 속죄를 위해 기꺼이 고독한 길 위로 자신을 던졌다는 것을. 내 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야, 아들아. 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떠났던 거란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비록 그 사랑의 방식이 너무나도 서툴고 아팠을지라도. 이야기가 끝났을 때 가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 희미한 안개처럼 남아있던 아버지라는 존재가 비로소 뚜렷한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는 실패했지만 좌절하지 않았고 서툴렀지만 뜨거웠으며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았던 남자.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의 그 남자가 존경스러워졌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위대한 사랑을 홀로 감당해왔을 어머니가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가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맞은편이 아닌 그녀의 옆자리로 가서 앉았다. 그리고는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어머니의 작고 거칠어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 쥐었다.